네. 뭐 발전하려고 뭐 여러 가지 기계도 하는 건 똑같을 텐데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대기업들도 돈을 좀 이렇게 들이면서 중요한 요 부분입니다. 선생님 여기가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 여기인데 그게 들어간다는 거는 이제 최근에 뭐가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됐나요? 일단은 이런 거죠. 최근에는 심각한 기후 위기 다 경험하셨죠. 가뭄, 폭염, 폭우가 그야말로 주기적으로 나타나면서요. 가장 직격탄을 맞는 분야가 어딜까요? 바로 농업 분야입니다. 식량이기 때문에. 그 일례로요. 세계 농업 지도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커피 다 좋아하시죠? 네. 이 커피의 산지가 케냐가 그 산지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케냐도 과도한 일조량 또 지독한 가뭄으로 인해서요. 나무가 말라 죽기도 하고요. 열매가 자라지 못하고 해서 그 커피 생산량이 줄고 있고요. 네. 이런 기후 변화는 우리나라 먹거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이렇게 미치고 있는데요. 그럼 사과하면 떠오르는 지역이 어디예요? 경북, 영주. 대구, 맞습니다. 문경, 예산. 예, 그렇죠. 과거에는 우리가 대구하면 사과로 가장 유명했던 곳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대구에 가면 물론 사과 있긴 하지만 네. 과거처럼 많지가 않습니다. 어? 지금 사과는요. 위로 올라갔나? 위로 올라갔어요. 강원도 쪽으로 막 올라갑니다. 여기 보시면 사과 지배지의 변화인데요. 과거에는 저런 형태로 사과가 많이 생산됐는데요. 앞으로는 2070년이 되면 강원도의 아주 일부에서만 사과를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어머나. 사과는 너무 더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진짜 아니 진짜 제 미모의 원천이 사과였거든요. 제가 대구 출신이라 이렇게 예쁜 거거든요. 근데 점점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 사과를 양보해야 되는데 어떡하 사과하세요. 가끔 불량 사과도 있고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사과가. 품질이지. 아니 근데 사과가 무슨 고랭지 배추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저렇게 고랭지로 맞아. 올라가면 제 어떡해요? 생각에는 2070년 되면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두리안이 나오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아마 그때 되면 대한민국에 재배되는 이런 과일의 품종들이 바뀌겠죠. 열대과일. 열대과일들이 막 어머나. 나타나고요.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아니 이게 진짜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건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냥 이런 거 이게 문제인가요, 쌤? 사실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기상 이변도 있지만요. 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서 걱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지? 우리나라 이렇게 하고 줄었는데 있었군요. 어디가 느는 거야 도대체? 지금 전 세계 인구를 80억 정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가 100억 명으로 늘어날 것이에요. 정말요? 여러분들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뭘까요? 그만큼 먹을 게 없다. 식량에 수요하는 사람, 수요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게 된다는 얘기죠. 인구는 늘어나는데 기상 이변으로 통해서 사막화가 일어나고요. 또 농산물 재배지 또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량 위기가 새롭게 하나의 위기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이고 경쟁이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있어요? 아, 있어요. 쌤 안 돼요. 어떡하면 좋. 여러분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다 들으셨죠? 네. 그와 더불어 또 코로나 때 이런 팬데믹 때문에 그 세계 식량의 공급망이 이게 막 망가져 버린 거예요. 네. 자,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고 곡창지대의 하나입니다. 러시아도 그야말로 마찬가지고요. 근데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곡물 시장이 다 붕괴돼 버리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 매번 세계 식량 가격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죠. 작년 3월 달이 지수로 표현했을 때 가장 높은 지수를 보였다는 얘기죠. 완전 인플레네요. 그렇죠. 극심한 가뭄으로 식량을 구할 수 식량 없어 위기는 치솟는 곡물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더 아동 3천만 직격탄입니다. 명 이상이 영양 실조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쌤 그러면 에그테크라는 게 발달을 하면은 이런 식량 위기도 저희가 극복을 해나갈 수 있는 건가요?
상당 부분을 이 에그테크 기술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적게 투자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오, 좋다. 그다음에 환경에도 굉장히 친화적으로 가는 거죠. 또 우리 그 연세 드신 농민들도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 되고 또 소득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테크놀로지. 우리가 딸기 농사하는 비닐하우스를 가면 옛날에는 딸기가 바닥에 이렇게 열리니까 막 일하시는 분들이 목욕탕 의자 이렇게 맞아요. 하고 계속 하나하나 이렇게 일했는데 뉴스 보니까 징징 이러면서 딸기가 내 눈앞에 이렇게 와 있더라고. 맞아. 그럼 이렇게 따던데? 맞아. 선생님, 그럼 이런 것처럼 진짜 요즘에 각광받는 대표적인 에그테크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딸기 말씀하셔서 요즘에 어떤 게 나오냐면요. 딸기가 쫙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딸기를 따야 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공지능 카메라가 쫙 가면서 익은 딸기만 찾아줍니다. 또 그거 어떻게 찾아? 우리가 딸기 같은 경우에도 약을 칠 수가 있잖아요. 그냥 막 치면 약을 많이 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병든 딸기에만 약을 탁. 근데요, 이걸 한번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자율주행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이런 기술이 일반 도로 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요. 농기계에도 자율주행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박. 그죠? 이 트랙터는요, 여러분 GPS하고 사물 인터넷 이런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요, 그 자율주행이 가능한 사람이 없어. 이런 트랙터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수십 개의 그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해서요, 작물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작물한테 물과 비료를 자동으로 공급해 주는 거죠. 어머. 특히 빠른 속도로 이 정밀 파종이 가능한 이런 기계가 되겠죠. 진짜 멋있다. 우리 아버님 선물해주고 싶다, 진짜로. 진짜. 근데 이게 실제로 상용화되기까지는 좀 시간도 걸리고 이 비용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뭐 금방 눈앞에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동화되는 이걸 게? 보면 저거 미래의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기술은요, 미래의 기술이 아닙니다. 현재 쓰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실제로요, 미국에서 2,400만 평, 아마 여의도 면적의 한 30배 정도 되는 땅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여의도 면적의 30배가 넘는 이런 땅에서 경작을 한다 그러면 몇 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할까요? 여의도에 몇십 배인데. 일단 여기 스태프들 다 끌고 가긴 가야 돼. 1,000명 있어야 되니까. 2,000명 같이 가야겠어. 한 1,000명, 2,000명 있어야 2,000명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근데요, 미국의 이 경우에는 딱 34대의 기계, 그다음에 20명의 사람이 이 여의도 면적의 30배 되는 대규모 농장을 경작하고 있다고 합니다.